처음부터의 기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1, 2차 설명에 이어서 3차까지 한 70여 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설명회를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무거운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입시는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데 제가 입시는 성적보다 전략이다. 그리고 또 등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질문사항에 어떤 부분을 주셨냐면 고입에 대한 부분, 특목을 가야 될지 자사를 가야 될지 오늘 중학교 2학년 예비 2학년이죠. 3학년 어머니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진행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안내드린 바처럼 엑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입시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은 숫자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올해 설명회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요, 저희 대치쿠민에서 주최를 했고, 부천의 사계국어, 그 다음에 광화문의 대치에스, 일산의 스터디 수학학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학원 어머님들이 같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퇴근하시면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뒤쪽에 가면 더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제 인사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치쿠민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 사계국어와 스터디 수학의 입시전략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임성영입니다.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워낙 힘들기도 하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웃어보자고 손가락으로 알아보는 성격 테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왼손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오른손을 펴셔도 되고요. 아버님 같이 계시면 두 분 중에서 이제 두 분이 서로 한번 보세요. 자, 가장 마음에 드는 손가락을 아무거나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오늘 진로 적성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펴셨나요?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5번 새끼손가락을 펴신 분들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이면 시간, 돈이면 돈. 이분은 실리가 확실한 분이죠. 자, 1번 엄지손가락 펴신 분요. 이분은 불굴의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도전이 있고 도전과 진취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너무 좋죠. 자, 2번요. 2번 집게손가락은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아싸라 하신 분입니다. 성격이 쿨하신 분이죠. 3번은요. 이거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분들이 이거 펴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잘 보세요. 3번을 펴신 분들은 욕을 많이 합니다. 평소 때. 뭐 화장하다도 뭐 십장생 시베리아 뭐 이렇게 그리고 조카 크레파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수박씨 발라먹을 놈 이렇게 그러죠.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집에 가서 했더니 저희 큰놈이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빠 한 개도 재미없다고. 자, 4번요. 4번은 변태입니다. 자, 굳이 짱 박힌 거 억지로 펴내는 분 변태. 자,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대량 난감 맞는 것 같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재미없나요? 자, 갑니다. 요 내용은 그 JTBC에서 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캡처를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있게 볼 수도 있지만 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식치고는 좀 슬프기도 하죠. 자,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나눠지고요.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경상계열에서 쓰유하다가 부도나서 치킨집. 그 다음에 취업을 못해서 백수하다 아사. 백수하다 치킨집. 작가하다 치킨집 아니면 아사. 자, 자연계열은요. 과로사가 겹쳐 있네요. 그러면 두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아사, 치킨집, 과로사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진로인식이. 요즘 아이들 꿈이 너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제가 어떤 녀석을 봤냐면 건물주가 꿈이나 해봤습니다. 대단한 아이입니다. 건물주가 꿈이래요. 할아버지 거 물려받으면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우선은 왜 꿈이 없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자, 동기가 없다고 엄마들이 이제 상담해서 얘기하는데 동기는 무엇 때문에 없냐면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가 부족함을 느껴야 찾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자,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머리 고프다는 얘기는 안 한다. 이제 우리는 머리가 고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진로적성에 대한 부분인데 진로적성이 잡혀야 무엇을 가늠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열을 구분할 수 있고 계열을 잡으면 전공을 잡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입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 세특에 대한 부분, 동아리에 대한 부분, 독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내가 이제 수시에서 어떤 전형을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학생이면요. 자, 지금 2학년이다. 내가 성적이 상위권이다. 자, 자사를 갈 거냐, 특목을 갈 거냐. 그러면 최소한 중등부 어머님도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내신이 몇 이게 아니라 Z값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뒤에 가면서 그 부분은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조금만 올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KDI에서 이게 연구 보고서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단계별 우등생 감소 현황 보세요. 감이 좀 오시죠? 초등학교 때는 정량 평가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니나 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다 영재인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러죠? 뭐 조금만 하면 애가 이상한 소리 하면 저거 천재 아닌가 그런 적 없으신가요?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5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수포자가 된다고 그러죠. 5학년 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4학년 때까지 멀쩡하다가 그리고 5학년이 되면 엄마가 풀어주고 싶어도 엄마들도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지문이 길어지고 있죠. 그러죠? 자, 아이들도 이제 거기서부터 힘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는 표가 안 나다가 2학년부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어떻게 되나요? 90점 이하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저희 지역, 그다음에 부천, 그다음에 일산, 제가 광화문, 도남까지 다 분석을 해봤는데 수학 하나만 놓고 보면 보통의 경우에 A등급을 만난 아이들의 비율이 25%에서 심한 학교는 제가 62%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때 가서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90점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 학원에 오셔서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95점, 100점 이렇게 맞으면 어깨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도 중간고사 전까지는 그러다가 중간고사 보고 나면 이제 이게 느닷없이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아이가 갑자기 3등급, 4등급으로 미끄러지면서 이게 한 번 더 반복되면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수학을 못하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우등생 감소 현황은 어느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가 성적이 계속 안 나오면 엄마들은 어떤 얘기합니까? 저는 어떤 어머니도 봤냐면 그냥 내가 하는 옷가게 물려줄 거예요. 아니면 베스킨라빈스 하나 차려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대학 나와봐야 서울대 나와도 60%가 논다는데 대학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교육부에 투자할 거냐, 부동산에 요즘 이제 부동산이 핫하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주식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거 물려줄 거냐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인 건 교육에 투자하자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연구가 되더라도 연구를 계속 할 겁니다. 마이클 그린스톤하고 에덤 노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투자 수익률 기준 비교를 했는데요. 볼게요. 주식 투자가 연간 대략 한 7% 정도 된다고 결과 보고서가 있고요. 금채권 부동산이요. 약 3% 미만이던데 대학 졸업장의 투자 수익률은 얼마냐?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나 될까요? 네, 연 15%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음소거 좀 하고 갈게요. 그 줌이 우리 생활에 많이 밀접해졌지만 아직도 좀 낯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감독할 때 이 음소거를 해놔야 되는데 음소거를 안 해가지고 개 짖는 소리, 저희의 방귀 뀌는 소리 다 들어가지고 창피해 죽을 뻔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 졸업장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2019년도 임금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자, 제가 지금 사회 경제적인 걸 분석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걸 보면은요. 초대졸이 총 근로 시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대졸이고 대학원으로 가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월 급여액도 한번 보세요. 2019년 거예요. 자, 대학원졸이 가장 높죠. 그리고 순서대로 높아지기 시작하죠. 물론 공부가 다는 아니죠. 그러나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다가 아닌 것조차 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 더 볼게요. 내적 성장 이론을 폴로무 교수가 얘기했는데 오늘 뭐 학문적인 걸 다루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음소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어머님들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화면을 터치하면 전체 어머님들이 이게 줄이 나오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저도 중간에 깜짝 놀랍니다. 가급적 화면 터치는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자본과 노동에서 기술과 혁신으로 간다. 이건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가니까. 그래서 뭐예요? 노동의 종말이 나왔고 소유의 종말이 나왔고 플러그인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무지하게 유식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2018년도에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 10개국의 신흥부자들의 목표가 자녀 교육이 1위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어 정말 때려치고 싶지만 참고 견디는 이유는 뭔가요? 내 아이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희망이고 우리 아이들은 선물이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제 학군별에 따라서 집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뭐 어느 동네나 다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선진국은 더 심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 해서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도곡동에 도곡렉스를 체크를 해봤는데 2018년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움직이는가만 봤어요. 전세가가 계속 위로 올라오고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왜? 이거 2018년 11월까지 데이터니까. 그 다음에 매매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추동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에 들어갑니다. 공부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자기의 이해에서 시작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후에마의 어떤 철학적 질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가지의 루트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로직을 따라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나를 한번 진단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흥미가 있고 무엇에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에 중점적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발굴이라는 것은 나의 적성을 발굴해 보자는 얘기죠. 내가 어디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에 연결해서 학습에 연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자? 목표 성취로 가자라는 얘기죠. 이거는 단순하게 대학에 들어간다, 직업을 잡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미션 스테이트먼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직업이 아니라 직장의 개념보다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것도. 자, 넘어갑니다. 자, 제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 대학 졸업 때까지 총 얼마가 들어가나 따져보니까 약 요거보다 지금 더 들어가겠죠. 더 들어가겠죠.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약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대학 때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가 엄청 많죠. 그러죠?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부를 한번 가만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엄마 아빠가 다 직장 생활 하시니까 어떻게 되나요? 학교 방과후 수업 듣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 학원 하나 해야 되겠죠? 자, 피아노도 하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태권도가 됐던 합기도가 됐던 줄넘기가 됐던 뭔가를 하나 합니다. 수영이 됐던. 자, 그다음에 또 뭐 하나요? 미술도 합니다. 그다음에 독서는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학학원 갑니다. 그리고 영어학원 가죠? 요거 기본적인 것만 해도 8가지가 됩니다. 이전에 제가 주말까지 해서 테니스까지 바이올린 포함해가지고 음악을 2개씩 이렇게 하나 잃어봤어요. 애가 키가 안 커요. 키가 안 크는데 12개까지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로적성 검사를 하는데 아빠가 와서 엄마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줄이라고 해도 엄마가 줄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옆집 아이보다 우리 애가 뒤떨어질까 봐 그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학교 때 비용이 좀 줄겠죠. 이제 6년보다는.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갈 때 어떻게 되나요? 자, 고등학교는 하나의 복병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재수라는 복병이 있겠죠. 우리 동네에서 보면 어느 지역이든 평균 잡아서 대략 30% 정도는 재수를 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물론 목동이나 송파나 강남 지역 가게 되면은 70% 80%가 넘고요. 학교별로 보면 제가 제일 심한 학교는 120%까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N수생이 4수 5수까지 가게 되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저는 재수를 시키지 말자주의입니다. 저도 시켜봤지만 성적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른 아이도 있고 유지된 아이도 있고 떨어진 아이도 있다는 얘기죠. 재수시키면 평균 3,500에서 4,000 들어가니까요. 대학 들어가면요. 우선 학교 가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일반적 루트가 어떻게 되나요?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와야 되겠죠. 배낭여행으로. 그리고 등록금이 있죠. 그런데 뭐가 있나요? 더 들어가는 이유는요. 고등학교 때보다 학원은 더 많이 다녀야 되겠죠. 왜? 어학 마무리해야 되지. 어학 연수 갔다 와야 되지. 학원 다녀야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취업 때 되면은 3, 4학년 되면 토플부터 해서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짜서 적재적소의 비용을 쓰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략히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인문계열과 그 자연계열로 나눠서 이 남학생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군복무 한 다음에 직업군으로 대학원 요즘은 대학원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직업군에서 MIP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가장 중앙에 보면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을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유형의 학습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그룹핑을 지어서 해야 되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격이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강점과 약점을 구분해서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자는 얘기죠. 이걸 알 수 있는 틀이 뭐냐면 다중지능 검사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흥미는 뭐냐면 이게 홀랜드 검사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직군에 근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 이것까지 같이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로 성숙도까지 5가지의 종합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학습 로드맵을 잡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CDS는 뭐냐면 Career Design System입니다. 그러죠? 생애 설계가 되겠죠. 요 4가지를 중축으로 해서 진로 적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성격 검사부터 간략히 알아볼게요. 물론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님들이 렉슬러 검사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뭐 영재성도 파악해보고 또 디스크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이 CDS 검사는 서울시 진로진학센터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학원에 맞게 제공을 한 그 회사에서 그 2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서울시 진로진학센터까지. 그러니까 공교육과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오랫동안 썼는데 학원에서 사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더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리더형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아이는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하는 아이죠.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요. 귀가 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분명한 아이예요. 분명한 아이. 그리고 주도적이고 진취적이죠. 대단히 멋있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끝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옆에 사람이 반 죽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을까요? 왜? 그걸 다 받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리더형인데 엄마가 리더형인 아이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엄마가 리더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죠? 엄마가 대장이니까 애가 이제 쫓다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싸움이 되니까 저는 이걸 검사해 보면서 애만 분석할 게 아니라 엄마들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면 참 좋겠다. 왜? 엄마의 성향과 엄마들도 나를 알아야 양육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석형을 보면은요. 얘는 논리적 사고를 하는 아이입니다. 내향적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이 새끼는. 그리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 속을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돼요? 속이 무지하게 답답하겠죠. 대신에 얘는 논리적 사고라니까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마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얘기죠. 자, 잘 보세요. 우리 애가 이런 유형에 속해 있다. 그럼 분석형인 아이나 리더형인 아이는 자기가 강한 아이들이에요. 자아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잔소리해 보십시오. 안 듣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대답은 하나 합니다. 왜? 안 하면 밥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어떻게 된다. 자아가 강한 아이들이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어머님이 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을까요? 엄마가 아이를 이기면 안 됩니다. 양육의 태도에서 자, 잘 보세요.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느 책에 보면 서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10대 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뉴스타임 그 기자가 과학 전문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10대는 만취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고 운전대 잡은 상황이라 그랬어요. 공감하시지 않나요? 그러죠? 이 새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기려고 할 게 아니라 아이의 성향을 먼저 이해를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걸 분석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지금 당장 바꾸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성장하면서 바뀔 텐데 단 대신에 아이를 못 바꾼다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양육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교육은 어떠냐? 너무나 이 학생은 멋있는 학생입니다. 말을 잘해요. 그리고 애교도 있고요. 뭐 말을 잘하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한테 예쁨을 많이 받습니다. 막 선생님한테도 애교 있게 떠니까 아양도 떨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쌤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뭐가 묻었는데 아름다우며 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죠? 정말 재밌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는 너무 많이 놀아요. 아침에 놀고 점심 먹고 놀고 저녁 먹고 또 놀고 지치지도 않아요. 감정 표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되게 이제 연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 보면 이런 유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뻔뻔해. 그래 뻔뻔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머니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사교형인 것 같다. 우리 애는 너무 많이 놀고 막 거짓말도 밥 지어 먹듯이 한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면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뻔뻔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뻔뻔해야 어떻게 돼요? 뻔뻔하다는 얘기죠. 재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개그맨들 와이프가 다 예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다분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정 표현이 분명하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단점이 뭔가요? 감정 표현이 충분하다 보니까 기복이 있죠. 그러니까 계획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얘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래너 사다 주면 어딨나 몰라. 원래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형은 자기주도 학습하라 그러면은 콧구멍 파다가 귓구멍 파다 이럴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유형은요. 그룹핑을 지어서 아이들하고 공부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요? 멘토 멘티를 한다거나 주고받고 야, 너가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답할게. 이런 유형들이 요게 사교형한테는 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습법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애가 자기는 친구하고 독서실에서 이렇게 모르는 거 묻고 답하고 공부하는 게 맞는데 엄마는 애를 계속 의심한다는 얘기죠. 새끼 너 또 가서 놀 거지.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자, 조화형은요. 성격이 말 그대로 조화로워요. 그런데 얘는 내향적이에요, 약간.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능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화형인 학생들의 어머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는 참 착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가요? 낯가림이 심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손을 못 들어요. 나가서 발표하려면 이게 오금이 다 저립니다. 그래서 쌩오줌 싼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 앞에 서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뭔가요?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친구들 때문에 상처가 많은 유형이 많아요.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야, 너 뭐 먹을래?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다 짬뽕 먹는데, 그러면, 나도 그냥 짬뽕.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기 주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장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마음엔 다른 게 있는데 계속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하고 관계에서도
엄마 주도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조화영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드러내질 않으니까 이런 경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엄마들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뭐 먹을래?" 식당에 가서 가족 외식에 갔어요. 특징이 뭐냐면 뭐 아무거나 이러죠. 심지어 진학지도 할 때도요. "야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냐?" 그럼 "아무 데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나라에는 아무 대학은 없고 수원에 가면 아주 대학은 있어." 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자 그럼 제가 지금 사례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학습법도 다르다. 이렇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교형은 계획성이 부족하다. 요 리더형은 자기주도형에 맞다. 분석형은 자기주도형에 맞은데 이 아이들은 아주 조용하면서도 냉철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애가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거의 드라이하게 한다는 얘기죠. 애교 있게 안 하고 그리고 조아영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동네 슈퍼에 미리 얘기를 해갖고 돈을 좀 부족하게 주고 가서 외상 달고 오게 한번 연습시켜 보세요. 그리고 차비를 좀 부족하게 주고 어디 갔다 오게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라 그러고 돈이 좀 부족하게 줬다. 리더형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일단 버스 탑니다. 아저씨 저 어디 가는데 오늘 한번 태워주시면 안 돼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할 겁니다. 사교형은요. 사교형은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돈 꿉니다. 돈 꿔요. 분석형은요. 어떻게 되나 분석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데리러 오라고. 조화형은요. 걸어옵니다. 결정을 못하니까.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지만 웃자고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단적인 예로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중지능 이론은요. 이렇게 8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건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언어지능은 인풋 기능이에요. 언어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이거 보면 엄마는 우리의 문과인가?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인풋 기능이고 논리수학 기능은 아웃풋 기능이에요.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오고 나가고가 자유자재로 되니까 공부 잘하겠죠. 그 다음에 공간지능은 뭐냐면 사고의 개방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 검사를 해보면 죄송하지만 사고의 이 개방성이 낮아요. 공간지능이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고의 개방성이라는 건 뭔가요? 경험치죠. 이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실패와 오류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하나씩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죠? 자 그러면 창의적인 거다는 얘기죠. 경험이란 건 창의적인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왜 공간지능이 낮냐 공부를 잘하는데 공간지능이 낮은 범위는 누구냐면 바로 안 보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어머니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거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정해줘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델링에 있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패를 용인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답을 아니까 지름길로 찾고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아이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공간 지능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간 지능이 낮으면 아이가 굉장히 착합니다. 좋은 거라고요? 대신에 완고합니다. 그러면 나쁜 말로 할게요. 고집이 열나 셉니다. 고집이 엄청 세요. 똥꼬집입니다. 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를 못 본다는 얘기죠. 박스 안만 보기 때문에 박스 밖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공간지능이 낮으면.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 공간지능이 낮은 아이들은요. 전개도 펼쳐놓고 돌리면 못 봅니다. 왜? 이게 도형과 기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적으로 보면 공간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2학기 기하 가면 쥐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논리 수학이 높은 아이들은 1학기 대수가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2개가 강한 아이가 있고요. 대수가 약한 아이가 있고 기하가 약한 아이가 있어요. 기하가 약한 아이는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공간지능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입체적으로 생각을 못하니까. 공간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색감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높은 아이들이 대부분 미술이나 디자인 하겠다고 덤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니까 자 신체 운동이 높은 아이들은요. 지치질 않아요. 에너자예요. 에너자이죠. 왜 선전에 보면 뭐 100만 몇 번 이렇게 푸시업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음악지능은 참고하시고요. 대인관계지능은 상호작용입니다. 아까 이 분석형이 있죠? 분석형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잘 놀아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잘 안 돼요. 왜?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사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영구직이 맞다는 얘기죠. 연구직. 혼자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데이터 갖고 움직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맞을 수 있다. 그다음에 개인 내적 기능은 자기 성찰 지능이에요. 이게 높은 아이들은요. 어머님들이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찰 지능이 높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남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삐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자연 친화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적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든다면 동물, 식물, 사람으로 구분을 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애가 동물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이제 반려 쪽이 될 수도 있고요. 의학으로 가면 수의학이 되겠죠. 자, 식물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은 식생학, 생태학, 환경 이쪽이 되겠죠. 의학으로 가면요. 허브닥터, 한의학이 되겠죠. 자, 사람으로 오면은요. 사람으로 오면 문과 쪽이면 심리가 될 수도 있겠죠. 개인 내적 기능이 높은 아이들이라면 또는 의학이 될 수도 있고 약학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학교에서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엄마들이 가지고 와서 봐도. 그리고 아이들이 배달 사고가 납니다. 보여주질 않아.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직업 흥미 검사를 보면은요. 요 현장형인 아이들은 남성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아주 와일드하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좀 무거운 직업이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조선, 항공, 우주, 컴퓨터 이런 거 멋지지 않습니까? 왜요? 검소하고 단순하거든요. 성격이 심플하니까 공학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자애가 현장형이 나왔다. 이거는 치마두른 남자입니다. 모이시합니다. 대단히 이게 재밌어요. 말가닥 같은 여자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동경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오빠 같은 언니잖아요. 그다음에 탐구형은 뭐냐? 지적 호기심입니다. 저는 이 직업 흥미 검사에서 1번으로 보는 게 탐구형이에요. 공부를 잘하려면 탐구형이 1번에 나와야 됩니다. 왜요? 이게 지적 호기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있는 아이들은 파고 또 판단 얘기죠.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이랬을 때 대답을 잘해주는데 우리는 중학생이 돼서 이게 좀 물어보면 뭐라고 하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봐야 시간이 지나면서 쓸데있는 소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양육 방식에 저도 다 키워놓고 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예요. 그러지 않나요? 저도 엄청 싸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지나가서 얘기지만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이게 약을 먹어야 잘 정도였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 때문에. 제가 남의 아이를 가르칠 때는 또 잘 되는데 이 집에서 안 되는 거예요.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오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보니까 보이더라는 얘기죠. 지금 행복하냐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요? 부모기 때문에. 자, 예술형이요. 창의적입니다. 그럼 어머니들은 예술형이 높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독창적 사고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왜? 사고의 게이지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게이지를 넘어서니까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사유형은 따뜻한 아이들이에요. 상호작용이 잘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배려심이 있고 이해심이 있겠죠. 이런 아이들은요. 길 가다가도 꼭 주머니에서 100원짜리라도 꺼내서 이렇게 계단에 지하철 갈 때 주고 갑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잠바도 벗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죠? 얼마나 멋집니까? 진취형은요.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가자 이거죠. 리더형이 진취형이 있으면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를 뒀다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 애 덕분에 벤치 타실 거예요. 관습형 말씀드릴게요. 자, 이 학생은 굉장히 정갈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안정지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볼 수 있다?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 체계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 위치 바꿀 때 난리가 나죠. 왜 있던 자리에 뭐가 없으면 얘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양발도 차곡차곡 개서 놓고요. 이 관습형의 특징이 뭐냐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정리정돈이. 그리고 관습형의 특징은요. 뭐가 어딨나를 못 찾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왜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대신에 관습형은 어떤 부분이 단점이냐면 안정지향주의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도전 정신이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떤 직업이 맞을까요? 공직 참 멋지지 않겠어요? 그러죠? 공직, 그다음에 교직 이런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보면 아 얘한테 어떤 유형이 맞겠다라고 판단이 가늠이 된다는 얘기죠.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요. 자, 학교에서도 이런 검사를 해서 가지고 올 때 그냥 이걸 누군가가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은데 이걸 얘기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잘 보십시오. 내 속으로 났어요. 15년, 16년을 키웠어요. 나는 우리 아이를 똥구멍까지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동전의 앞면만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는 동전의 뒷면이 되겠죠. 또 아이가 인식 못한 본인의 동전의 옆면의 모습도 우리는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검사가 거의 많지 않았어요. IQ 검사했죠? 저 중학교 때 지금 생각나는 게 저희 담임쌤이 3학년 때 IQ 낮게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반 평균 깎아먹었다고 불러가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IQ로 밝히질 않아요. 왜? IQ는 환경에 따라서 검사 환경에 따라서 30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서울대 합격생의 10%가 IQ 두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90만 넘어가면 서울대 가는데 지장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IQ가 좋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EQ만 좋아도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 JQ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JQ가 뭐냐면 새로우실 텐데 잔대가리 코오션트예요. 잔대가리 지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AQ가 높아야 됩니다. Adversity Quotient예요. 이거 뭐예요? 역경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힘들고 어려운 걸 견뎌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잘 못 견디잖아요. 왜요? 너무 풍족하게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직업 흥미 검사는 너무 중요하다. 아이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직업 가치관 검사에서요. 신미형은 예술형인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요. 경제형은 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얘 주머니에 들어가면 돈이 녹아나요. 이 경제형이 있는 작년에 검사하면서 재미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중3 여자애였는데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빠, 나는 아파트 나한테 물려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오빠가 깜짝 놀랐답니다. 근데 그 여자애를 못 이긴대요. 자, 웃기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요. 그 자기 절제가 잘 돼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선. 자, 정치형은요. 지배적 욕구가 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경제형과 정치형은 이게 외향적인 부분이에요. 외면적 가치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있는 아이들은 보여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울 보는데 30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너는 학교도 지각한다. 빨리빨리 안 가냐라고 하는데 얘는 그게 맞는 겁니다. 왜? 외면적 세계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거울 보고도 매 그러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어떤 년이 제일 예뻐? 이거 매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자, 그다음에 해놓고도 좀 죄송하네요. 자, 이론형은 뭐냐면 논리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높은 아이들이 교직에 관심이 많고요. 사회봉사형이 높은 아이들은 타자지향적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의료 이쪽이 좀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종교적인 부분인데 종교형은 종교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종교형에 너무 낮으면 엄마가 이놈이 거짓말하는 줄 모르고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 사례 분석인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회 때 가끔 보여드리는데 이따가 제가 사례를 2개를 놓고 간략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사례 분석하는 거 보면 아 이렇게 읽는 거구나라고 엄마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얘는 분석형이었네요.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면 얘는 말이 없어요. 뭐 시키면요. 한 10마디 시키면 네 이게 끝입니다. 왜 어떠냐? 그러면 아니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리고 날카롭죠. 말이 없고 내향적이고 전 그래서 조화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 보면 딱 부러진다는 얘기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논리수학이 앞에 있죠. 그다음에 공간성이 있죠. 자, 대수와 기하가 한 방에 되는 아이네요. 개인 내적 기능이 있죠. 속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자연 친화 기능이 있네요. 이건 아까 과학과 관련된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얌전하지만 이 아이는 여자인데 신체 운동 지수가 무지하게 높네요. 얘 못하는 운동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니까 태권도 2단에 합기도까지 했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너는 스쳐도 사망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보십시오. 모든 기능이 똑같죠. 모든 아이들이 이러지 않습니다. 마우스 보이시나요? 대부분 두세 개 높고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모든 게 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융합형이란 얘기죠. 언어성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밖으로 이게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분석형의 언어성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암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암기하는 게 왜? 인풋이 낮잖아요. 언어성은.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장형의 탐구형이잖아요. 현장형의 탐구형. 근데 얘가 뭐 했던 애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음악했던 애예요. 플루 돼가지고 외국 간다겠다 떨어졌던 애인데 떨어진 게 다행 아니에요? 이렇게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인데 탐구성이 앞에 있고 현장형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수학을 6개월 이상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은 다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라잡는데 얼마 걸렸냐면 딱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지향적이고 약간의 남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머리도 굉장히 짧게 깎고 자기는 머리 기르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전 처음에 들어올 때 얘가 분명히 신체를 보면 여자인데 저거 상체를 머리 위로 보면 남자애 같고 헷갈렸었어요. 근데 얌전하면서 안에는 남자가 들어있는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컴공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사회봉사형도 있잖아요. 돈 엄청 좋아합니다. 아파트 달라겠던 애가 얘예요. 얘.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알았어요. 우리의 성격도 알았고 강점도 알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직업군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계열이 나오잖아요. 얘가 이과인지 문과인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 해야 되겠죠? 자, 경상계열 잡아볼게요. 그러면 경상계열은 확통 잡으면 되겠죠. 문과니까. 그다음에 경영 경제 쪽으로 간다면 경제 수학 하면 되겠죠. 경제 수학을 선택한 아이들은 적습니다. 내신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구분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아무리 못해도 B에는 다 들어가요. 망치지 않는 한. 그런데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 환산해 가지고 점수를 다시 매긴다. 그러면 A를 찍어야 되겠죠. 자, 외국어 중심은요. 외국어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진로 영어, 영미문학, 심화 영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심화 영어는 전문이니까 일반고에서는 잘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예술 중심도 잡아봤고요. 수학과학의 이공계열도 잡아봤어요. 이공계열은요. 우선 수원수투하면서 미적분하면서 기하 수학과제 탐구. 왜 수학과제 탐구냐? 수학과제 탐구는 여기 탐구보고서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탐구보고서를. 그래서 제가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물투와투 생투, 그 다음에 융합과학까지 넣어봤어요. 융합과학은 일반고에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잘 안 보이시죠? 이걸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은 어머님들 드리려고 합니다. 저 잘했죠? 좋지 않나요? 이런 거 대답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오늘 고3 어머님도 와 계시니까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볼게요. 잘 보이신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수시예요. 그럼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도대체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냐? 여기 1단계, 2단계 있죠? 학교 추천 전형 있지 않습니까? 자기 추천 전형도 있고, 학교 추천 전형은 일괄합산이구나. 일괄합산은 뭐냐면 다단계로 하지 않는다. 뭐 다단계가 아니라 암에 이런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잖아요. 1단계 학생부로 뽑아놓고 그 다음에 뭘로 한다? 2단계에 가서 1단계 점수 플러스 면접 점수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면접이 3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학생부 30% 들어가잖아요. 요 밑에 와서 보니까 어느 대학인가요? 연대요. 자, 학생부 40에 면접 60입니다. 보니까 무슨 형이에요? 면접형이잖아요. 이게 바뀝니다. 교과 전형으로 바뀌는데 올해부터 활동 우수형은 어때요? 면접이 40점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타 서류들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 최저학력 보면 N은 no고 Y는 yes겠죠. 고려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고려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중학생도 야, 네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떻게 뽑는지 한번 살펴볼까? 전형 이름이 뭘까? 뭐 두드림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숙명인재 1, 2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숙명인재 1은 자소서가 없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게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대입 설명할 때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중등부 어머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적표 볼 때 너 몇 점 맞았어? 이렇게 좀 제발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성적표 나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시험 끝나면 그냥 피자 치킨 몽땅 사주세요. 똥 쌀 때까지 먹으라고 사주세요. 수고 많았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점수는 몇 점이고 평균은 몇 점이었고 낮냐 높냐. 그럼 평균이 높다 쉽다. 평균이 낮다 어렵다. 표준 편차 높다 낮다. 우리 애가 어느 정도겠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점에 모여 있겠다. 그럼 이번 시험은 한두 개만 실수해서도 많이 급락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기타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전국 등수 뽑아낸다 그랬어요. 이거 보고 전국 등수.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수시 정시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까지 열어서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을 집어넣어서 백분위와 표점을, 왜냐 100분위 중심 대학이 있고 표점 중심 대학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님들은 등급만 나오고 100분위가 몇이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1학년, 2학년, 1학년 때야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는 100분위 표점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학년부터는 우리 애가 100분위가 강한 아이냐 표점이 강하냐 이걸 분석적으로 봐야 돼요. 왜? 거기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과 성적 분석해야죠. 성적이 제가 어머님들 상담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신은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내신 몇이니? 물어봤는데 나는 뭐 3.5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전교과가 3.5다. 이 학생 볼까요? 2.01이죠. 예, 경희대 한의대 간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연대 붙었던 애예요. 근데 내신이 2.0이니까 서울대 썼다 떨어지죠. 서울대하고 고대 썼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워낙 잘 봐서 연대 붙고 경희대 한의대 갔어요. 문과 학생입니다. 자, 볼게요. 2.01이에요. 부럽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2.08이네요. 국영수 4과는요. 국영수 4는요. 2.01이네요. 근데 국영수 보니까 1.96이죠. 근데 이런 거 안 쓰겠죠, 얘는요. 그러죠? 사유를 빼내고 1.96이니까 여기는 대학이 꾸리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기도권 밖으로 내려갈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게 유리하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중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학년별 반영 비중이었는데 전교과냐, 국영수 4냐, 국영수 4과냐, 도덕도 들어가는 학교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교과를 쓸 때는 학교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전략이 수립이 안 되면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면 6개를 써야 되는데 돌고 돌고 돌아 원위치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의 내신을 집어넣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신이냐 상향이냐를 다 따져보고 6개의 라인을 잡는 겁니다. 중등부 어머님들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생경하실 텐데 이제 고3 되시는 어머님들은 이번 3월 모의고사가 3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잘 봐야 됩니다. 시험보다 퍼즐로 잡으면 패 죽여야 됩니다. 무조건 잘 봐야 됩니다. 왜?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과격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시 로드맵의 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 데이터를 열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사례 분석도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입시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 공부를 좀 제발하자. 우리 애는 중학생인데요. 자, 아직 멀었는데요. 대학교 아직 멀었어요. 고2은 공부 안 하실 겁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객관화시켜서 분석을 좀 해보자는 얘기죠. 제가 이번에 어머니들께 그 안내문을 나눠드렸어요. 안내문을 배부해드렸는데 우리 아이에 대한 내면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진로적성을 좀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계열이 어떤지, 문과인지 이과인지 융합인지, 그리고 어떤 직업군이 좋은지, 그 다음에 수학은 도대체 왜 기하가 깨져 있는지, 그러죠? 도형 파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자는 얘기죠. 고등학교 예비고등학교 1학년은요 꼭 상담을 저는 분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료기 때문에 제가 강제는 못하지만 해보면 어떤 부분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아이의 입시 로드맵을 차근차근 하나씩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이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입시를 장착시키면 더 멋지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15일 이후에. 그리고 대치에스와 그다음에 부천사계 스터디 수학도 원장님들이 요청을 해서 진로적성 검사뿐만 아니라 입시까지 장착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내는 아마 학원에서 별도로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 예비고일은요.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몇 점 맞아야 되냐. 이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에게 유리한 게 뭐냐. 아이가 내신형이냐 수능형이냐. 그러면 정시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학생부 위주로 끝낼 거냐. 이걸 잡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이요. 중등부 아이들은요. 자, 내신이 커진다고 하는데 특목고에 갔을 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거 고민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내신이 늘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그 학교가 Z 점수를 쓰냐 안 쓰냐 보셔야 됩니다.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Z 점수를 써요. Z 점수란 게 뭐냐면 같은 1등급이다 하더라도 상위 1등급과 하위 1등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왜요? 등급이 같다 하더라도 또는 2등급 맞았어요. 특목고에 아닌데 그 다음에 일반고가 1등급을 맞았어요. 그런데 Z 점수로 계산해 보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와 표준 편차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진다는 얘기죠. 평균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특목자사는요. 그런데 이제 이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목자사를 보내려고 마음을 드신 분들은 3년 동안 아이가 유리멘탈이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유리멘탈이면 왜? 내신이 중학교 때처럼 안 나올 거란 얘기죠. 공부를 한 일주일 쌈박하게 했더니 성적이 쑥 올라갔어요. 나라라 슈퍼보드를 타고. 근데 고등학교는 한 달 쌈박하게도 절대 성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3년간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번에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천안 북일고에 합격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를 제대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한 아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워낙 성적이 안 나와버리니까 멘탈이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죠. 시험 중학교 때는 잘해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북일고니까 전국단위 자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4등급을 떠버린 거예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죠. 심지어 어떤 여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험이 어려우니까 학년별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학교별로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 아이들은 전학 내지 자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임밸류로 볼 거냐. 또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교는 내신이 너무 쉬워요. 막 수학 같은 경우에도 A등급이 60% 나와요. 그러면 이건 퍼주기 시험이기 때문에 얘들은 내신이 잘 나왔다 해도 전국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어때요? 수능이 펑크가 날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험이 어려운 학교. 대신에 학교 입학 실적도 좋은 학교.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강력한 멘탈이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엄마 뭐 난 최선을 다했는데 뭐 이번 한 5등급 나온 것 같아. 엄마 나가서 소주라도 한잔하고 와. 뭐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 내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서 올려볼게. 오늘 한잔하고 털어요 엄마. 이 정도의 매력이 있는 아이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놈 뭐래도 할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몸 베베 꼬고 너 무슨 이냐 그러면 아니 별일 없는데 뭐 이러고 말이에요. 그 새 가슴 돼 가지고 말이에요. 그 뭐 싸이 노래처럼 완전히 뭐 세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성적만 보시지 말고 아이의 내면의 모습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강력한 멘탈이다. 보내라. 견딜 수 있으면 보내라. 그리고 아이가 사고력이 강하고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걸 좋아한다. 그럼 보내십시오. 그런데 얘는 암기력으로 버티는 애다. 수학이 약한데 국어, 영어, 나머지 암기 과목이 좋다. 그럼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면 수학 100% 깨질 겁니다. 그래서 특목자사에 가기는 했지만 진달래꽃이 돼 있을 거예요. 얘들아 사뿐히 지려받고 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아이는 3년은 고통 속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반고 보내서 아이가 내신 상위 찍고 직윤 받든지 아니면 학교장 추천 받든지 이렇게 해서 최저 맞추고 끝내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 단순 논리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것마다 내 아이의 내면의 모습을 먼저 보셔라. 이게 먼저 선행이다. 성적은 뒤에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집중해야 될 입시 준비는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례 분석을요.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는 제가
분석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학생은요. 전교권 학생이었습니다. 수학이 중3 1학기 때 미적 기하가 다 끝나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고2 거 갖다 주면 2등급 나오는 학생입니다. 자, 그런데 얘 성격이 분석형이에요. 자,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머니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어머니는 애한테 할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애는 엄마하고 싸우고 오면 학원에 일찍 옵니다. 예. 근데 왜 일찍 오냐면 집에 있기가 싫대요. 그래서 일찍 와서 저한테 다 털어놓고 합니다. 저만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논리적 사고를 합니다. 얘가 얘기하는 건 앞뒤가 딱딱 맞아요. 근데 엄마는 제가 볼 때는 조양했던 것 같아요. 대단히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따뜻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네, 쟤 때문에 죽겠어요. 이러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항상 열심히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엄마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책상에 앉아있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들 그때 그렇게 공부하셨다면 가만히 보세요. 자,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가만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고 시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완전히 시골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 같이 꼴뚜드러 다녔고요. 제가 지게를 중3 때까지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키가 좀 작아요. 그리고 벌집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한 20방 얼굴에 쎄가지고 부기가 지금도 안 빠져서 얼굴이 좀 큽니다. 웃잔 얘기입니다. 화면이 꽉 차지 않나요? 자, 근데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자, 근데 이 아이는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이한테. 근데 애도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더란 얘기죠. 요 소리를 음소거를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대화가 되면 대화되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잘해요. 왜? 상호작용이 잘 안 되니까 친한 놈하고만 친하다는 얘기죠. 친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도 않아요. 나가서 노냐? 놀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될 거 다 해내는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거를 보면요. 논리 수학이요. 가장 앞에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가 논리적이에요. 수학 잘합니다. 개인 내적 기능이 높아요.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가 쿵 하면 옆집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요. 짝 하면 박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할 말씀을 미리 다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죠. 언어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풋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잘 되니까 공부를 못하면 얘 책임이죠.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공부 못하면 네 책임이다. 그런데 신체 운동이 있으니까 어때요? 아이가 에너제틱한 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간성이 있으니까 사고의 개방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데 엄마는 자기 박스에 아이를 가두려고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자꾸 굴절된다는 얘기죠. 그러죠? 대인관계 낮죠. 다른 사람 감정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상호작용이 약하니까 너는 상호작용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줄을 열어. 그래서 배려지심을 갖춰봐. 그러니까 많이 들으려고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석형인 아이들은 말을 원래 많이 하지도 않지만 많이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따뜻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탐구형입니다. 탐구형이니까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죠. 진취적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제틱한 아이가 액티브한데 얘가 어때요? 분석형이 있고 날카롭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돈을. 현장형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진취형의 현장형의 분석형의 논리 수학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경제형이 맨 앞에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너는 금융수학을 공부를 한번 해봐. 금융과 수학을 연결하면 금융수학이잖아요. 또는 네가 분석형이니까 너는 빅데이터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꼭 경영의 빅데이터가 아니라 모든 앞으로의 산업의 기반은 빅데이터가 될 거기 때문에 해외 시장조사 파트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 응용통계 수학과도 괜찮을 거야. 대신에 네가 돈을 좋아하니까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왜? 사회봉사에 낫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기적인 거죠. 엄마가 그랬어요. 집 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정치형이니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 아이는. 외부적 외향적 가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론형이니까 논리적이니까 애가 말로는 못 이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술적 이런 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영화 보고 울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영화 보고 왜 울어요 선생님?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질질 짜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 배려가 좀 적은 거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죠? 이걸 보면 아이의 성향이 나와요. 얘는 전형적 이과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 이과니까 수학과 과학을 살리면 된다는 얘기죠. 사회봉상이 낮으니까 제가 의학 쪽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얘는 안 되겠다. 돈만 밝히는 의사?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막 로봇 갖다가 수술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돈하고 수학하고 연결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언어성도 약간 있으니까 애널리스트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 다양한 직업군들이 나오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 학생은 엄마가 교수였어요. 그런데 분석을 의뢰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도대체 이 녀석 모르겠다 했습니다. 내가 키워도 이놈 도대체 어떤 놈인지 모르겠다. 근데 애가 너무 얌전해요. 리더형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안에는 대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엄마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기준틀, 이 기준틀 내에 들어가서 아이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자아를 실현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어머니 말씀 잘 듣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경북대 어느 교수님 그런 얘기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지랄 총량이니까 다 지랄을 떨어야 성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놈이 지금 성숙하려고 지랄을 다 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나이 먹어서 떨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가가고 며느리 있고 손자 있는데 애가 정신 못 차리고 지랄 떤다고 보세요. 이거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랄은 일찍 떨자. 그래서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에게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는 아내잖아요. 아내 해라 그랬습니다. 아내 해. 그러니까 항상 밝아야 돼요. 아내 해가 먹구름이 껴 있으면 아이들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게 돼?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뒷모습. 적으세요. 오늘 좋은 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해놓고 찔려요. 그러니까 얘는 안에 대장이 살아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딱 이거였습니다. 얘는 선생님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새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뭔가요? 다 잘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굴곡이 없는 아이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누군가요? 융합형입니다. 들고 나오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개인 내점. 또 기능도 똑같고 논리 수학도 똑같고 공간도 똑같고 언어성 동의. 그가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딱 규정 지었습니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 네가 잡는 게 너의 전공이야. 그러면 너는 대학 들어갈 때 자율전공학부로 들어가면 되겠네. 거긴 점수가 높아. 그러면 공부하면 되겠지. 얘가 신체운동이 앞에 있으니까 경찰 하고 싶다 그랬어요. 경찰. 그리고 또 음악가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피아노도 잘 쳐요. 그러죠? 자, 근데 얘는요, 융합적인 성향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가서 다른 걸 하나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어떠냐면 무미건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이가 무색 무취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뭡니까? 앰비밸런트한 거죠. 뭡니까? 다면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아이들은 다 잘한다. 너무 멋진 학생이다. 조상의 3대의 음덕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그러죠. 이런 애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잘하는데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은 투하리는 먹었지. 저거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아이고 저거 정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진 학생입니까? 얘는요. 모든 사고가 균형적인 아이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얘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멋진 학생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두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아무 간섭 말고 얘는 내버려 두십시오. 얘 뭐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 시간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나가서 데이트나 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수치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검사한 아이 중에 여거에 반토막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반토막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특징이 뭐냐면 아이하고 everyday 매일매일이 투닥거리였습니다. everyday 매일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개별 상담을 했습니다. 애 없을 때 어머니 오시라고 그랬어요 한번. 그러니까 애가 새벽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자다가도 나가요. 새벽 4시에도 나가고. 근데 아이도 불러서 대화를 해보면 울기만 합니다. 남자아이였는데 왜 그러니 그러면 엄마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인 게 아빠가 아이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빠는 기다리신 겁니다. 엄마한테 엄마를 나무르신 거예요. 기다려라. 우리가 낳은 거고 우리 새끼다. 우리가 버리면 쟤는 갈 곳이 없다. 쟤는 분명히 지금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그 아버님이 현명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6개월 있다가 다시 검사했을 때 상당히 많이 호전됐어요. 이 수치가 반토막이 나면 뭐냐면 아이가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땅바닥에. 자,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아이를 만들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아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해야 된다. 내가 아이를 믿지 못하면 누가 믿습니까? 아니 내 새끼 내가 못 믿는데 옆집 사람이 우리 아이를 믿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새끼는 내가 믿자. 내 집안은 내가 지킨다처럼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다? 부모가 갖는 믿음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친구가 법무부에 이 교도 관련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장 선생님. 소년원인데 거기는 학교라 그럽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전화를 가끔 하거든요. 하면 전화를 하면 맨날 닭튀기고 있대요. 자네 뭐하나? 그러면 나 닭튀기고 있어. 며칠 전에도 통화했는데 또 닭튀긴대요. 너는 닭을 못 먹고 죽은 귀신 붙었냐 임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가 한 번만 믿어줬다면 아이들은 여기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뭔가요? 미인대칭하자.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미인대칭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인대칭. 오늘 제가 이게 지금 부모교육 시간이 아닌데 이게 지금 방향이 좀 엉뚱한 데 가고 있어요. 그 용서 가능하시죠? 그죠? 이 대답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부분들이 아이들과 부딪히고 부모님들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아이들도 많이 봐요. 그거는 어떤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오는 이 해결답이 안 보일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부모가 아이를 이해해준다면 괜찮다. 성적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괜찮아. 응?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 다음 기회가 또 있잖니? 엄마 아빠는 네가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는 너의 끝이 어딘지 우주 끝에 있으려고 생각해. 뭐 지금 50점 맞고 60점 맞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애가 똥꼬에 불 붙어서 공부합니다. 똥꼬 타는지 모르고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 이 새끼야 이리 와봐라. 너 이게 성적이 뭐냐. 이 점수면 발가락으로 풀어도 된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적표를 받는 순간 그 싸늘한 눈빛.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괜찮다고는 얘기했지만 말로는 괜찮은데 눈가에 비치는 그 스산한 눈빛 이해되시죠? 이게 스쳐 지나갈 때 아이들은 온몸에 찬바람이 불어서 그거 다 느낍니다. 성적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 그러나 사실 학원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아이들은 가능성의 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10번 바뀔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저는 완전히 깡촌에서 커서 제가 고3 때 친구들하고 이 원서내로 서울에 왔다가 지하철 표를 못 걸어가지고 묵집바에서 진놈이 끊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이제 엑셀로 넘어갑니다. 엑셀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드릴 부분은요. 3가지로 드리겠습니다. 0번에 있는 보이시나요? 0번에 있는 수시합을 검색해 드릴 거고요. 이게 2017, 18, 19에 전국 대학의 수시에 합격 점수와 불합격 점수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면 이건 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20년도 건 없어요? 20년도부터 이게 이투스 건데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냐면 어디가에 다 밝혀놨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자, 19년도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볼까요? 제가 고대를 열어놨었는데 자, 그냥 보이는 데를 한번 볼까요? 경희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만 보여주면 맨날 기분 나빠하시니까. 자, 경희대 중에서 어딜 볼 거냐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논술을 보여드릴까요? 자, 논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논술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요. 논술을 보면은 합격점에 보면 평균 3.36이죠. 자, 일반고. 논술을 쓸 때 3.36 앞으로 들어가면 하우스피탈리티 경영학부가 합격할 수 있다. 여기는 어디냐면 옛날 경영호전입니다. 경영호텔 전문대학 있죠? 저희 부모 세대 때. 여기가 한양대하고 경희대하고 제일 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진이 경기대학교, 세종대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논술을 보면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어라 생각보다 점수가 낮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반고는 평균 점수 앞으로 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되십니까? 최저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뒤에 보면 점수가 좋아도 여기 이런 데 보십시오. 1.6군데 떨어진 놈이 있죠. 그죠? 최고 등급 1.6군데 경희대 국문과로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최저 못 맞춘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전국 대학 다 있어요. 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3개년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건 뭐냐면 가늠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가늠을 해보시라. 지금 고3 어머님들이 계시고 애가 다르실 거기 때문에 이걸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걸 제가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잘했죠? 박수도 안 치고요. 자, 아무 소리 없으니까 갑니다. 이거 닫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드렸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요 두 번째는 이거는 못 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제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중등부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명지중학교 걸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애가 95점 맞았어요. 그런데 명지중학교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면 제가 외우지 못하니까 적어놨어요. 좀 볼게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5.9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이 276입니다. 276명이에요. 3학년, 작년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전체 등수가 43등이네요. 95점 맞고 동점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이상하죠? 제가 여기는 점수로 본 게 아니라 등급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논리로 아니라 등수 논리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1등급, 2등급이 없습니다. 왜요? 43명까지 이거 95점이 43명인데 그러면 86점 맞으면 87점 맞으면 3등급은 된다. 그러면 95점 맞고도 1, 2등급이 없다. 그러면 명지중학교에서 95점 정도 맞았다. 그러면 여차하면은 2등급, 좀 미끄러지면 3등급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점자 표점이 124점입니다. 보이시나요? 마우스 보이시나요? 124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다? 너무 쉽다. 매우 쉬움. 이게 시험 난이도 분석해놨습니다. 자, 고등학교 거 한번 볼게요. 명지고등학교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명지고에서 95점 맞았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가 평균이 몇이냐면 58.4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작년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17.9입니다. 그리고 인원수가요. 403명입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403명이에요. 자, 보시면 89.7 정도 되면 1등급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죠? 중학교고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중학교 점수만 가지고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서 잘할 거다라고 오판하시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애는 웬만큼 해요. 어깨에 뽕 빼시라는 얘기입니다. 올 A등급 좋죠. 애가 그만큼 열심히 한 거니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요. 만점자의 표점이 146점입니다. 얼마가 뜁니까? 20 이상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체감 난이도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89.7 정도 되면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1등급이지 않습니까? 우에서 1등급이네요. 어렵잖아요. 시험 난이도. 제가 수학만 분석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과목까지 다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는 이렇게만 볼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고등부 어머님들이요.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 아이들이 종이 성적표를 이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소중이들이 어디다 뒀나를 몰라요. 똥 닦았는지 찢어서 버렸는지 엄마한테 보여주질 않아요. 세상에. 그래서 왜 종이 성적표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리로스쿨에도 있지만 리로스쿨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기타 참고 자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백분이가 자 모의고사 시간에 좀 주무셨어요. 한두 과목을. 그래서 한 75 나왔다고 볼게요. 그런데 한 30만 명 정도 봤다고 볼게요. 그냥. 자, 30만 명 정도 봤어요. 그러면 상위 누적 백분위가 25입니다. 전국 등수 7만 5천 등입니다. 어디 가나요? 공주대 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아이의 라인을 잡아줄 텐데 이걸 안 가지고 와요. 이걸 안 가지고 와요. 아주 그냥 고3 아이들 보면은 성적표 어디다 놓은 날 모른대요. 고1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분위 집어넣으면은 평균 점수 나와서 평백으로 해서 어디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거 상위 누적 백분위입니다. 이거는 0.49 지난번에 이제 분석했던 아이 거 그대로 제가 저장을 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0.49면 의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한 15 정도 나왔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자연 계열이에요. 누백이 한 15 정도 나왔어요. 누백이란 건 등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대학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산기대, 국민대, 그죠? 나쁘지는 않죠. 15%면 그죠? 인사오른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통 이제 못하는 아이들이 23%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23% 정도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23%면요 이렇게 됩니다. 신한대, 잘 못 들어본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상담할 때 쓰는 그 프로그램이고 저희 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드리지는 못하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상담 오실 때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시면 고등부 어머님들은 이거 분석해드리고요. 중등부 어머님들은 성적표 좀 가지고 오세요. 그냥 안 다녀도 괜찮아요. 안 다녀도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 좋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위치를 모르겠다. 여기 집어넣으면 다 나옵니다. 여기 집어넣으면. 이런 프로그램 시중에 저는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분석해드릴 겁니다. 이건 내릴게요. 자, 이제 또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요 정시 전형 검색기는 드릴게요. 수시 전형 검색기를 제가 안 열어드렸네요. 자, 이게 수시 전형 검색기인데요. 이건 드리겠습니다. 이투스 거예요. 작년 겁니다. 작년 거. 근데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판이 틀려요. 제가 지금 올해 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오픈을 못 합니다. 그러나 교과가 늘고 학종이 줄고 정시가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년도에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한 라인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입학처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3학년 어머님들, 2학년 어머님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작년 거 데이터지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착하죠? 그러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으로 갑니다. 서울 지역을 누르세요. 아니면 인천, 경기까지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눌렀죠? 자, 그러면 인문계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인문계. 인문을 누르세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어머님? 답 한 분만 해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 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서. 이게 색깔이 이래서. 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예, 잘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 애는 종합전형을 한번 보고 싶어. 애가 비교과가 살아있으니까. 그럼 이게 종합을 눌러요. 빨간 걸로 바뀌었죠. 뭐 대학에 뭐 모르는 대학 많죠. 가천대부터 해서. 그러죠? 성결대, 가천대학은 옛날 경원대입니다. 자, 쭉 내려가서 모르는 대학 많으시죠? 모르는 대학 많습니다. 자, 그럼 항공대 정도 하나 눌러볼게요. 그냥. 항공대, 경영학부 눌러볼게요. 여기는 자연계열이잖아요. 다. 자, 그럼 여기 상세보기가 있어요. 그런 기회 있고 미래인지에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거죠. 여기는 예를 들면 한부모 자녀 아니면은 뭐 생활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미래인재 전형이 일반적인 거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상세보기로 누르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18명 뽑는다. 면접으로 30%가 끊어지는구나. 그리고 최저는 없구나. 여기 상세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다 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이 투수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실 게 원서 접수는 언제 하고 면접은 언제 보고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언제 하고 1단계에서 보니까 300%다. 그러면 3배수 뽑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30명이나 1단계로 끊어놓고 그 다음에 면접 봐서 떨어뜨리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서류가 있구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가 있고 서류평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밑에 쭉 내려가 봤더니 뭐가 있어요? 여기는 20학년 거하고 21년도 걸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거 이건 언제 나오냐면 6월 달이 넘어가면 나와요. 그때 설명할 때 이거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냥 드릴게요. 그때는요. 자, 이 밑에 보면은요. 지원 조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냐면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차후에 시간 내서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2000년도의 경쟁률에 두 해를 비교해보라는 얘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기 누르면 원위치 돼요. 그러면 보고 싶은 대학 다 누르면 돼요. 보고 싶은 대학 전체 누르면 전국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죠? 이게 데이터가 커서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전형별로 다 볼 수 있어요. 예체능도 있고 자연도 있고. 자, 요건 내리겠습니다. 요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립니다.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애가 가고 싶은 대학을 도대체 어떻게 뽑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뽑냐. 고등학교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고. 자, 이게 정시입니다. 제가 경희대학교를 잡아놨어요.
경희대학교인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제공해 드릴게요. 아, 여기는 표점이구나. 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위치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고 싶은 대학을 필터링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어디를 볼까요? 고려대를 한번 볼까요? 고려대하고 연대를 비교해 볼까요? 자, 고려대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뭐 서강대도 한번 보고요. 서울대도 한번 보죠.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자, 가서요. 쭉 내려가서 연세대가 여기 있네요. 자,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애는 자연 계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필터링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무슨 과? 기계공학과를 그냥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를 간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클릭하면 됩니다. 자, 고대 이렇게 딱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 수능 반영 비율 너무 중요합니다. 국어가 어떻게 됩니까? 대학마다 달라요. 자, 고대하고 서울대하고 서강대는 영어 반영 비율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연대는요. 11%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연대를 지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국어와 수학이 좋은데 영어는 못했다. 고대와 서강대를 지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보십시오. 이 비중이 좀 낮아진다고는 하는데 45점입니다. 반절은 먹고 들어가요. 그러지 않나요? 수학이 강한데 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영어 쥐약이다. 아, 죄송합니다. 영어를 못한다. 제가 이놈의 쥐댕이. 또 죄송합니다. 이거 언어를 순화를 해야 되는데 탐구가 약하다. 그러면 서강대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애는 과학을 잘해. 근데 수학을 잘해. 근데 국어까지 잘하는데 영어가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럼 어디 잡으면 돼요? 고대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애는 수학하고 탐구는 잘하는데 영어까지는 괜찮은데 이놈의 이과에 가서 문학을 그렇게 못해. 그래서 국어가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럼 연대 잡으면 되겠죠. 이거는 뭐다? 수능 반영 비율은 내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학습 비율을 재조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방향성이라는 얘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거 흥분하면 안 돼요. 자, 연대는 한국사 1등급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반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옆에 건 뭐냐면 국어를 기준으로 1로 잡아볼 때 몇 프로냐 비중이 어떻게 되냐를 따져본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영어가 안 들어가면 고대는 어떻게 하냐. 자, 제가 9시에 끝낸다 그랬는데 저 집에 가면 혼나니까 좀 빨리 갈게요. 설명할 거 다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은 9시에 끝낼까요?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네, 혼내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수학 가형을 잡았더니 어느 대학입니까? 서강대는 10% 가산점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가산점이 있더라. 자, 가산점이 있으면은 같은 점수라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아이는 서강대가 유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영어를 보세요. 영어. 요 가리겠습니다. 영어를 보면은 자, 보이시나요? 조금 크게 할까요? 아이고, 너무 크게 했네요. 자, 영어를 보면은요. 조금 더 당겨 볼게요. 자, 1등급, 2등급, 1점 차이죠. 3등급, 그래도 가능성이 있죠. 4등급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등급부터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대는.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가 감점이 폭이 크지는 않다. 근데 3등급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서강대 1점, 2점, 영어 용서할게. 근데 4등급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5등급은 오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0.5점이죠. 서울대가 이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4등급까지 1.5점만 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등급 맞고 서울대 들어갔다는 얘기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감점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니멈 2등급 찍어야 돼요. 미니멈 2등급. 연대요. 95점입니다. 5점까지죠? 죄송합니다. 5점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연대는 1등급을 찍어야 되겠죠. 2등급 리스크가 커지겠죠. 3등급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학별로 어떤 비중을 갖고 어느 과목에 치중해서 공부할 거냐라는 얘기죠.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 잘 들으십시오. 요거까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국사 보세요. 한국사는 4등급까지 찍으면은 4등급까지 가면은 1등급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3등급 찍어야 되겠죠. 3등급, 여기 4등급. 그래서 우리는 3등급만 찍자. 자, 그래서 4등급 넘어가면 제1교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맞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이과 어머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 탐구 비중을 보시기 바랍니다. 탐구가 이렇게 센데 탐구를 안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에요. 사탐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과탐은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인서울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수학 하나만 보잖아요. 수학은 한 과목인데 과학은 두 과목입니다.
수학보다 과학 올리기가 쉬워요. 수학은 안 움직입니다. 자, 수시 전략 말씀드릴게요. 최저를 어떻게 맞춘다? 수학이 좋은 아이들은 마음대로 맞추면 됩니다. 영어가 약하다 국수 탐 하나 가지고 맞추면 돼요. 탐구가 두 개다 그러면 두 개 다 잘해야 됩니다. 탐구가 2가 있고 1이 있어요. 1은 하나만 갖고 맞추는 거고요. 그런 아이들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물과 질을 잡았다. 그러면 지약을 잡았다. 지약이 약하다. 생물에 드라이브 걸어서 얘를 올리고 지약은 낮추는 겁니다. 손 내릴게요. 제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어가 약하면 영어 버리고 국수 탐 하나 가지고 맞추면 되는데 탐구가 두 개 다 들어간다. 그러면 두 개 대해서 평균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구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3학년 때 가서 아뜨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을 쉽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친다는 얘기예요. 수학 하나에 너무 드라이브를 걸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수학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당연한 거다. 고등학교에 지금 예비고일 어머니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알기에. 자, 수학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국어 반영비 좀 보십시오. 국어는 찬란한 1교시가 되지 않는다면 3교시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능은 국어입니다. 국어 잘해야 됩니다. 수학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학교를 정하면 이 반영 비중으로 공부를 시키라고요. 이 반영 비중으로. 영어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영어는 고1 때 끝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분산시켜서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 위험합니다. 우리 애는 언어를 좋아해서 영어는 참 좋아하고 국어는 좋아하는데 수학이 약해요. 빨간불입니다. 앰뷸런스입니다. 앰뷸런스 그 아이는요. 그래서 달리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5분 정도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요거 내리겠습니다. 요거 제공을 해드리고요. 저희 대치쿠민 어머님들은 제가 그 톡방에 올려드리겠고 끝난 다음에 사계와 스터디 수학과 대치S는 원장님들께 전달을 해서 학원에서 보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7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 이거 보내려면 저 죽어요. 하루 종일 파일 보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학원에 맡겨서 보내게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제가 뒤에다가 제 전화번호 넣어놨으니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얘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이제 궁금하신 게 뭐냐. 몇 점 정도 해야 어디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3개는 드릴 거고요. 아까 그 대시보드는 못 드리고요. 자, 요거 다시 열었네요. 요거 내리고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꼭 보여드리는 건 좀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2년 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2년 걸. 여기 전형 유형별로 의학계열, 그 다음에 농특, 몇몇 천안 지역에서 농어촌 전형이 자꾸 문의가 들어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2.3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위로 2.3을 잡고 어디 정도 갈 수 있느냐면 그냥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이에요. 이거 바뀝니다. 보이시죠? 자, 인문계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천대를 비롯해서 경북대를 비롯해서 건국대, 그다음에 경희대, 단국대 죽전, 동국대 서울 이 정도 라인. 그러면 전형을 보세요. 종합이 있고 교과가 있고. 자, 종합은 학교가 위에 있고 교과는 아래에 있습니다. 왜요? 이 정도 되면은요. 교과 전형으로 넣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최저가 있다 없다 이걸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러죠? 자, 그러면 최저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경쟁자를 불러오는 거죠. 지원 가능 상위죠. 여기는 상위 점수고 여기는 하위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이지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3.5다. 자, 3.5면 어디 정도 된다? 고대 세종, 동덕여대. 그러죠. 인서울 할 수 있습니다. 여대. 근데 여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여대를 싫어합니다. 여대는 굉장한 기회예요.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여자아이들이 싫어한다. 두 번째, 남자아이들이 못 온다. 오려면 수술해야 되니까. 세 번째,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올라오는데 얘들은 최저를 못 맞춘다. 이런 얘기예요. 내신 꼭대기인데 최저를 못 맞춥니다. 지방 애들이.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볼게요. 순천향대 3점대 가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님들이 별로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들이 뜨기 시작해요. 그러죠? 외대 학종인데요. 여기에 3점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일반 과외들은 2.5 앙컷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점대는 특목자사 다 포함해서예요.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4점대 하나 찍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4.3이다. 괴로워지는 점수죠. 자, 별로 이제 괴로워집니다. 단국대 천안, 순천향대, 영남대, 제주대, 조선대, 한림대,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 에리카 안 됩니다. 한양대 에리카 이 점수 갖고 안 됩니다. 자, 순천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선대, 그 다음에 고대 세종 위험합니다. 고대 세종 4점대 이거는 마지노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마지노 라인. 근데 4점대가 비교과가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럼 우선 전형을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교과 전형을 생각해야 되겠죠. 교과 전형 아니면 면접 전형까지. 명지대가 5배수를 뽑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조대, 영남대, 한성대. 한성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네요. 안 보내겠죠. 이렇게 라인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신이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갑니다. 왜요? 내신 불변의 법칙이에요.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학습량을 극대화시켜서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주둥이로 공부하잖아요. 그죠?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저하고 상담을 쌤 저 열심히 할게요. 자극이 됐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힘꾼 큰 사발 왕뚜껑 하고 뭐예요? 왕뚜껑 라면만 처먹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극대화된 학습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성적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입으로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보여드리고 두 가지 정도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자꾸 성적에만 매몰되기 때문에 제가 요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요걸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네. 이게 수시입니다. 수시 충원 인원인데요. 자, 충원 인원을 내림차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자, 성균관대학교 보십시오. 223명 계열 모집인데 726명이 충원이 돈다. 경쟁률 13.80대 1입니다. 자, 그런데 충원율이 326%죠. 그러면 세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 모집 인원과 충원 인원을 더해 보세요. 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그냥 산수하기 힘드니까 그냥 900등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죠? 900, 한 51등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합격했다는 얘기냐면 951명이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 223명 모집인데 모의 지원해봤더니 내가 300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집어넣는 건 미친 짓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800등이 나왔어요. 800등이 나왔어도 900명이 넘게 합격하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쫄리는 기간이 있겠죠. 추합 기간에. 그러죠? 낮에 놀고 밤에 기도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700등에 있어도 마지막에 쫄리겠지만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등수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수시입니다. 수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머님들이 전혀 모르시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높은 대학부터 낮은 순으로 가는 거예요. 높은 대학부터 낮은 순으로. 자, 재밌는 대학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를 보여드릴게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는 제가 전에도 참 좋은 대학교라 그러는데, 자, 무슨 말씀이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내림차순을 볼까요? 내림차순으로. 그러면 빠르시겠네요. 자, 실경쟁률이 50대 1이 넘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는 인기학과겠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실경쟁률 보십시오. 1.7대 1, 1.17, 1.18, 1.25 이러죠. 왜 이럴까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충원 인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5명 뽑는데 30명이에요. 35등까지 합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명 지원했어요? 자, 8.2대 1이잖아요. 그럼 40명 지원했잖아요. 예를 들면 10명 떨어지는 거예요. 35명이니까 한 7명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러지 않나요? 자, 5명 모집에 24명이니까 29등까지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수 논리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3 어머님들에게는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게 희망은 살아있다. 한양대는 서울대 쓴 녀석의 마지막 라인이 한양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붙으면 한양대는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실경쟁률이 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충원율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시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정시. 정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등부 어머님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정시는 더 심합니다. 정시는 더 심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가 딱 중앙에 있어요. 다군에.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가 가군, 나군이고 마지막에 다군이 중대가 하나씩 짝이에요. 그러니까 인문계 아이들은 거의가 다 경영경제 씁니다. 몇 명 붙습니까? 1635명 충원으로 붙어요. 몇 등까지 붙습니까? 143명 뽑죠? 그러면 더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778등까지 붙습니다. 그러죠? 1700명 붙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43명 뽑는데 1000등 나왔어요. 모의 지원했더니. 그러면 집어넣는다고 하면 엄마들이 이걸 모르는 상황이면 너 미친 거 아니니?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1600등 나왔어도 아는 엄마라면 야, 우린 희망이 있어. 못 먹어도 고 질러 도전해봐. 이렇게 상향으로 질 수가 있겠죠. 창의 ICT 보십시오. 58명 모집에 724명입니다. 더해 보십시오. 그럼 몇 명입니까 도대체? 780명가량 뽑잖아요. 780명가량. 그러니까 이게 입시는 등수 논리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어머님들한테 헛꿈을 꾸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터무니없는 아이가 붙는다? 그러진 않습니다. 점수 간격의 차이는 적지만 수시가 됐던 정시가 됐던 희망을 갖고 공부량이 확보가 되고 학습량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2, 3이야 이미 다 결정했겠지만 우리 예비 고1 아이들이요.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하다 안 돼서 요 엑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계열 정보, 예를 들면 학과 정보, 일반 교과 정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그냥 기계전자를 한번 가볼게요. 기계전자과가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이런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다. 멘토의 한마디. 자,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좀 일부 변화를 줬고요. 학과 정보로 보면은요. 자, 예를 들면 상경계열을 한번 볼게요. 상경계열인데 우리 아이는 돈을 좋아해. 세무회계 쪽을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런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간략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뭘 선택할지를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아예 이거 하나면 간략하게 정리가 끝나기 때문에 차후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 2학기 넘어가기 전에 예비고 아이들은 선택 과목 상담을 별도로 진행을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 정보도 뭐 무슨 과목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과목의 성격을 모르니까. 그럼 예를 들면 동아시아사다 이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등급 산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이번에 예비고 이런 상담을 신청하면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잡아드릴 거예요. 다 왔네요. 이제 마지막 독서 보내드립니다. 독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드리지는 못합니다. 자,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드렸어요.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다 정리하는데 스카이에서 공통으로 그다음에 계열별로 이게 이과입니다. 여기 아래 시트지를 보세요. 서울대 백선, 그죠? 수리물리, 화학생명, 건축도시, IT 컴퓨터, 의학보건, 생활과학, 환경기계, 기계항공. 그래서 관련 그 계열별로 해서 이거 책을 뽑아줄 거예요. 이번에 상담하면서. 예비고일들은 뭐 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지가 읽고 싶은 거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공통독서와 전공독서를 구분지어야 되니까. 이게 공통도서 목록입니다. 자, 이과 거 봤으니까 문과 거 한번 볼까요? 문과는 이렇게 돼요. 이제 문과는. 자, 문과는 이렇게 돼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경영, 경제, 법, 정치, 사회복지, 사회문화, 심리, 어문 이렇게 두루두루 다 해놨습니다. 역사, 철학, 예술까지. 그래서 책은 문사철로 읽히자. 문사철 아시죠? 그러죠? 희망은 있습니다. 어머님이 희망이 살아있다 그러셨네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면 된다. 공부를 못해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책값 빼먹을 때 거짓말할 때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많이 빼먹어 봐서 압니다. 그때는 잔머리가 엄청 빨리 돌아가요. 공부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면 된다. 신념을 갖자는 얘기예요. 신념을 갖자. 자, 제가 다 정리를 했네요. 이제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웬만큼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0분을 넘겼네요. 제가 참 이쁜 짓 하고 있죠. 자, 2월, 3월 설명의 일정은 이렇게 잡았어요. 4차, 5차, 6차는 저희 대치쿠민 내부 설명입니다. 내부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수업 일반적 국어학습에 대한 수학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원에서 앞으로 내신 대비와 수능에 대한 중등부에서의 관리 방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외부 학원 어머님들은 저희가 초대를 못하는 부분 너그럽게 용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차, 8차, 9차는요. 제가 스스로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여력이 되는 한 그냥 목요일은 우리 아이들은 공부해 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어머님들 피곤하시더라도 저는 그냥 줌 열어서 어머니들과 함께 입시 공부하자. 괜찮나요? 괜찮으면 끝날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7차는 모든 어머니들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소서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합격자의 자소서를 가지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3월 11일 날. 제가 지난번에 안내를 잘못해드려가지고 4월 11일로 안내드렸는데 제가 밤 미쳤습니다. 그날 구정인데 구정 연휴에 설명회 하면 저 맞아 죽습니다. 자, 그래서 시골 가야 되잖아요. 이번에 참 어렵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누님하고 다 나눴어요. 어떻게 이제 시골집에서 이제 만날지. 자, 그 다음에 18일 날은 스카이 합격생 학생부와 자소서를 가지고
학생부가 자소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력이 되면 면접은 여기서 어떻게 뽑아져서 어떤 내용으로 면접 준비를 했는지. 왜 이게 세 개가 한 세트니까. 그러죠? 이거 어디 가서 이거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릴까 생각 중인데 이 설명회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컨설팅 때 계속 해왔던 일들이고 이제 설명회를 제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내용을 입시를 갖고 말씀드려도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식상할 겁니다. 아마 다른 학원 설명회 들으시면 다 아는 얘기이실 수 있을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려고요. 저는 남들이 안 하는 거. 합격생 생기부가 많이 있으니까 자소서하고 일주일에 하나씩 공부하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그러죠? 어디 가서 비싼 돈 주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3월 마지막 주는 그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빠르면 3월 말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 시험 대비 때 플랜은 어떻게 짜주고 주요 과목과 암기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런 로직에 대해서 중간고사 학습 대비 아이들은 제가 캠프를 할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리고 어머니들께는 시험 대비 때 이렇게 시험 대비를 시키시고요. 마지막에 시험 보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보는 방법을 모릅니다. 순차적인 아이들은요. 1, 2, 3, 4, 5 순서대로 풀어요. 그런데 5번 정도의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심장이 턱 맥혀가지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운 거 풀고 쉬운 문제 다 찍고 엄마 내가 푼 건 다 맞았다 이런 속 터지는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푸는 방법까지 로직까지 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장시간 동안 감사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을 주시면 제가 어머니들께 성심성의껏 아는 부분은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제가 메일을 잘 못 봅니다. 바쁘다 보니까 톡을 많이 하니까 가급적 톡을 이용해 주시면 제가 궁금하신 점은 문의사항은 드리겠고요. 긴 입시 상담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원에서 저희 학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간략한 거는 문의하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 고생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를 벌써 쳐주시네요. 자, 제가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자고 마지막 인사로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끝내겠습니다. 전인권 씨가 기와장을 던져갖고 문제가 돼서 이적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사람 하는 거 되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음악 한 곡 들으시죠.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뭘 보러 가자. 너무 웃긴다. 야, 시은아, 이 선생님 자기 그거 노트북에 그 설명회를 하면서 여기다가 업무사항을 했는데 10번이 금요일 신입생 전화 상담으로 설득 반드시. 너무 웃긴다. 아우 진짜 쟤 왜 이렇게 집착하냐.